네,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시에 방송 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사리 공동 설립자 이 라이언 셀키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라이언 셀키스라는 분이 리플과 에이다 가치 없는 봇 그룹 리플과 에이다 커뮤니티는 트위터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치 없는 봇 그룹. 여러분은 봇 그룹이래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돈을 벌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은 없다. 하지만 리플과 에이다의 실제 사용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3,640원 뭐 견조하게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가격 이야기를 뭐 길게 할 것도 없이 19일 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죠. 일본 금리 관련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관련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19일 전후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동성과 관련된 것은 오늘은 이제 17일이기 때문에 17일, 18일, 오늘과 내일 이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이렇게 이미 오른 상태이고, 또는 아니면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 훌륭한 다른 암호화폐 채널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그 좋지 않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죠. 왜 리플에 화가 나 있겠습니까? 리플이 나를 화를 돋구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표출은 저는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2024년 1월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그 XRP가 0에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자칭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해외 전문가들이, 맥스카이저 같은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왜 나쁘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 빌드업하고 있는 거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요컨대 이렇게 그 리플을 욕하는 댓글은 저는 수용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표출을 하는 겁니다.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왜 저런 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 이렇게 보시면 막 1,000원에서 155원까지 쭉 떨어질 때는 누구나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극강의 공포감을 느껴서 다 패닉셀링 해버립니다. 리플 0.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리플 0.5달러일 때가 있었잖아요. 0.4달러, 0.5달러 깨질 때도 있었고, 그때 0.01달러 추락할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사기 코인이다, 0에 수렴할 것이다, 제로에 수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기사를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언제 20일이냐면 1월 21일입니다. 762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금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가격이지만 당시에는 762원이 매우 공포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762원 다시 오면은 집문서 다 팔 거야,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공포스러운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리플은, XRP는 중앙 집중화된 쓰레기다, 0.01달러로 아니면 0에 수렴할 것이다, 솔라나도 20달러로 급락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트위터에도 보세요. 0.530783달러인데 centralized garbage going to 0.01 dollars. 이게 이제 원어입니다. 중앙화된 쓰레기 0.01달러로 처박을 것이다. 그러니까 XRP는 CFI인가요? DeFi인가요? 1번 CFI, 2번 DeFi. 몇 번인가요? 네, 2번입니다.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된 거예요. Centralized Finance를 CFI라고 하는데, XRP는 대표적인 DeFi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CFI야. 탈중앙화 같은 소리 하지 마. 중앙에서 쟤네들 다 먹고 살고 있어. 0.01달러에 수렴할 거야. 중앙 집중화된 쓰레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리플은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암호화폐는 몰라도 리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정말 격동, 진짜 격동이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네, 격동의 암호화폐입니다. 22,000개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처럼 SEC 같은 그런 정부기관, 그것도 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라요, 정부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SEC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SEC가 정부 소속이지만 정부에서 SEC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도 그 SEC 의장을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물론 자르겠다고 했지만 자를 수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SEC 의장이 눈치채고 이제 본인이 사임을 표현을 해서 이제 지금 폴 애킨스 친암호화폐적인 SEC 새로운 신임 의장이 준비 중이죠. 근데 그건 다행입니다. 그건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부 기관이 법적으로 리플을, 이건 엄청난 압박감이에요.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LBRY도 SEC의 소송이 걸렸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SEC를 이겼죠. LBRY가 승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LBRY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왜 파산했냐면 막대한 소송 금액, 변호사 비용,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어요. XRP는, 리플랩스라는 기업은 XRP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탄탄한 자산에 힘입어서 SEC와의 4년간의 혈투 끝에 승소를 했지만 XRP도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나중에 진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살아났고 비트코인도 살아났지만 정말 트럼프 집권 하에 경기도 살아나면서 암호화폐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끔 정말 엄청난,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가려져 있지만 계속 이런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그 누구도 욕이 안 나올 만큼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면, 그때는 진짜 리플 많이 예뻐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 왜냐면 아까 맥스 카이저라든지 마이클 세일러,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특히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맥시멀리스트잖아요. 비트코인만 최고고 특히 리플 최근에 많이 견제하고 있잖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근데 리플의 CEO인 브렛 갈링하우스는 비트코인을 견제한 적이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견제한 적 없고, 본인도 비트코인 홀더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리플의 CEO인 브렛 갈링하우스입니다. 저분은 암호화폐의 진심인 남자입니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격동의 지금 인고의 시간을 겪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부터는 이제 회복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 사람의 기본 심리는 질투가 있거든요. 질투.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누구나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가장 배척해야 될 어떤 감정이 저는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앞으로도 많이 질투를 받을 그런 암호화폐일 겁니다. 왜냐면 잘 나갈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어떤 것을. 리플이 정말 그 유틸리티, 정말 실제 22,000개 암호화폐 중에서 실제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쓰일 수 있는 암호화폐일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리플이기 때문에 리플은 앞으로도 저는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와 견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번에 4년간 겪었던 SEC와의 어떤 법적인 소송, 이것도 그런 것 중에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좋은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SEC에서 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큰 돈을 21억 달러? 이렇게 원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원했던 만큼 그렇게 견제를 받아왔던 리플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지만 서서히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리플의 퍼포먼스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궁극의 리플의 가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느낌 수준으로 올라갈 때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644원도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네, 매우 훌륭했다.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은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자리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원래 리플의 지금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항소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항소 0.1% 끼어 있는 게 지금 딱 이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그냥 원래 자리를 찾아갔다.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 올라갔고 이더리움도 500만 원 넘었는데 뭐 리플도 원래 자리 아직 원래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운을 남기면서 여러분도 한번 리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리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리플을 미워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리플을 견제하는 기업이 있다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리플이 왜 영에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너무 위협적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있잖아. 시대에 내가 해먹을 수 있는데 쟤 때문에 쟤 제거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순하게 리플을 공격하는 또 앞으로도 리플은 공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훌륭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번 가격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리플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셨다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리플이라는 암호화폐가 어떤 암호화폐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영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네. 리플을 떠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한때는 2017년에는요 비트코인도 튤립 버블이라고 하면서 영에 수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비트코인은 끝났다. 푹 꺼질 것이다. 어떤 한 사람 나카모토 사토시 어느 한 사람의 영역이다. 그 사람이 다 팔아버리면 쭉 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그 탐욕 절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하고 있는 어제 8억 개 샀잖아요. 누군가가.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반은 재밌습니다.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눌러주시면 또 내일 아침에 영상 제가 올려드릴 때 아니면 뭐 이따가 시간 날 때 만약에 제가 라이브를 할 수 있다면 라이브 방송도 바로 알림 떠서 할 수 있으니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